의료비와 약제비만 해도 살기에 너무 벅찹니다. 췌장염 때문에 응급실에 갔는데 보험회사에 9시간 입원했고 치료받은 거에 대한 11만 달러의 청구서를 보냈대요. 11만 달러면 1억 5천이겠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커버를 안 해줘가지고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희생당한 브라이언 톰슨이라는 사람을 경멸할 뿐입니다. 당신이 벌고 있는 수백억의 이 연봉,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면서 얻어낸 것이지요. 당신은 전혀 우리들의 아픔, 고통을 신경 쓰고 살지 않았지요. 한국 상황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외국의 뉴스를 제가 잘 캐치를 못하고 외국 뉴스 잘 못 봤어요, 교수님. 미국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가장 핫한가요, 최근에? 제가 참 재밌었다고 생각되는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2월 13일 날 뉴욕 포스트에 나온 기사인데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말로 하면 서머타임이죠. 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고 하는데 일광 절약 시간. 그래서 서머타임을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자고 하는 공화당의 노력을 지지를 한다. 우리 미국에게 이 서머타임이라는 것이 너무도 비용을 초래하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없애자. 나도 지지한다. 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 그 아나운서님 안 가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되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서머타임이에요. 서머타임이 언제 시작되냐면 3월달 두 번째 일요일 새벽 2시 새벽 2시요? 가 이제 3시로 변경돼요. 그러면 1시간 일찍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쵸. 2시가 3시가 되니까. 2시가 3시가 되니까 언제 종료되냐면 11월 달 첫 번째 일요일 새벽 2시에 이게 1시로 변경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굉장히 기간이 기네요. 길어요. 왜 썸머타임이 처음 시작됐는지가 궁금해요. 주로 이제 전쟁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1차 대전 때 이제 주로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물자 절약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필요한 시간을 좀 아끼려고. 전기 사용을 줄이고 좀 에너지를 좀 보존하자라는 차원에서 1차 대전 때 시행되다가 없어졌는데 또 2차 대전이 되니까 네. 또 이게 시행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제도화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근데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이렇게 지속이 된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시간이 1년에 계속 바뀌는 건데 너무 헷갈릴 것 같거든요. 불편해요. 네. 불편한 게 멀쩡하게 자고 있다고 또 한 시간 일부러 또 일찍 일어나줘야 그렇죠. 되는 거고 또 하루가 너무 길어요. 이제 그거 적응하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매해 한 달 정도를 그런데 적응하는데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전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스페인도 가시고 뭐 우리가 제트랙이라고 하죠. 뭐 시차 적응하죠. 시차 적응도 힘드시잖아요. 그 시차 적응 힘들죠. 다시 하려고 하시냐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거를 굳이 시간을 바꿔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게 되게 불편하죠. 이거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생체 리듬, 어떤 수면의 어떤 리듬을 교란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의 변경으로 인해서 되게 혼란스럽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서머타임이 시행된 적이 있었죠. 언제요? 우리나라도 서머타임이 시행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1987년. 그때 저거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네. 이 1988년도에 있었는데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갑자기 서머타임이란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7년도에 이게 뭐야 이랬는데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되게 국민들이 그때 되게 불편해했어요. 네, 그렇죠. 갑자기 또 생기면.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뭐 여가 활동의 시간도 많아지시고 밖에서 뭐 활동하실 수도 있고 되게 좋을 겁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밀어붙여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니까. 그래서 뭐 약속 시간 정했다가 잊어먹고 못 가가지고 부부싸움 나가지고 어떤 부인은 자살한 사건도 있었어요. 남편한테 너무 혼나가지고 왜 약속 시간 제대로 모르고 못 지키고 와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남편한테 어마어마하게 혼난 부인이 이제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어서 언제 또 폐지가 됐나 88 올림픽 끝나자마자 폐지가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이걸 왜 시행했겠나. 미국 중계권요. 올림픽 중계가 미국은 정반대 시간대이기 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더 좀 1시간 더 빨리 볼 수 있게끔 시간대를 조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죠. 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없애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뭐 폐지 움직임이 있는데 폐지가 쉽지가 않은지도 궁금해요. 제도가 지금까지 시스템이 한 번 갖추어진 시스템은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제가 만났던 미국 사람들에게 이 서머타임이 좋냐 싫으냐 물어보면 반 정도는 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반반이었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70% 정도가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또 2019년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0%가 이 서머타임의 시스템 변경은 원치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요? 한번 고정된 시스템을 여기에 익숙해져서 살고 왔는데 굳이 또 이거를 바꾸면 또 삶이 또 불편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정착된 제도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바꾸기가 힘든 거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폐지되는 게. 그 둘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공화당이 뭐라고 하냐면은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죠. 스프링 포워드, fall back이라고 해요. 스프링이 봄이죠. 이게 동사로 쓰면 갑자기 튀어나가다 뜻이에요. 네. 멀쩡하게 살고 있다가 앞으로 갑자기 봄 되면 튀어나가고, fall이 가을이지만은 넘어지다라는 거죠. 뒤로 넘어지고 매해 앞으로 튀어가고 매해 fall back 뒤로 넘어지는, 자, 그런 것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정상적인 시간대 고정해서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냐 느껴서 그렇게 많은 공화당의 의원들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원에 입법을 시키면 이게 통과가 안 된대요.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폐기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나왔다. 정부를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라라고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하고 누굽니까? 비벡 라마스와미가 임명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시간대를 바꿔서 이게 불편함을 준다기보다는 차라리 시간대를 고정시켜서 정책이 운영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이거를 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둘 다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는 현재도 기업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좀 효율성 극대화, 이런 건 좀 기업가의 마인드 아닌가요? 자기들 생각에서는 자기들은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주체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 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한 개를 뒤집어 버리면 도미노처럼 다른 것까지 다 뒤집어질 수 있는 아주 복잡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국 의료 시스템이 안 바뀌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못 바꾸는 이유가. 그래서 다음 주제하고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네. 12월 4일 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헤드라인으로 나온 뉴스인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민간 보험회사의 CEO 이름이 브라이언 톰슨인데, 이분이 맨하탄의 호텔을 가다가 이제 암살을 당하세요. 그래서 그 암살을 한 사람 이름이 뭐냐면 루이지 만지오니라는 26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대낮에 뉴욕 한복판에서 총기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뉴욕 한복판 대낮이면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소음기를 사용했죠. 소리가 거의 안 나갈 수 죽이고 있도록. 유유히 사라진 거네요. 도망갔죠. 그 상대가 보험회사 CEO였고요. 그리고 죽인 지금 현재 살인 용의자는 26세 청년이었던 거고요. 사실 저도 이 뉴스를 보긴 했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뒤에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들이 놀랐던 게 이 만지오니의 가정 배경을 봤더니 네. 어마어마한 집안 출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의 재벌, 볼티모어라는 대도시의 부동산 재벌 가문 출신인데, 우리가 뭐 상류층 이러면은 그 올드머니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 올드머니는 지난해부터인가 그 패션계에서 올드머니 룩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 룩은 어떤 룩이에요? 약간 이제 무채색을 주로 입고,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되 티나지 않게. 그리고 굳이 브랜드가 보일 필요가 그쵸? 없다는 거예요. 티나지 않게끔 딱. 그게 올드머니 룩이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숙함 속에 나오는 어떤 우아함. 우아함을 네. 추구하는 그런 룩을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워런 버핏 들어보셨나요? 네. 이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실까요? 뭔가 경호가 되게 잘 돼 있고 벽이 높고 뭐 이런 데 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1958년 네브라스카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오마하거든요. 거기서 1958년에 그 당시 돈으로 3만 1,000달러, 지금 우리 가치로 한 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짜리 집에 지금 그대로 살고 계세요. 정말요? 그래서 대저택 이런 거는 자기한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침은 뭘 드실까요? 긴 그 식탁에서 셰프가 이렇게 해주는 음식, 이렇게 스테이크
아니면 뭐 건강에 좋은 음식, 지중해식 이런 거 드실 것 같은데. 이분은 주로 어디를 가시면 맥도날드를 가세요. 아침 드시기 위해서 맥도날드를 가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뭐 그냥 우리 맥도날드 아침 메뉴 있잖아요. 뭐 맥모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네. 맥모닝 드세요. 아 그래요? 4달러가 넘어가면 안 된대요, 자기 입장에서. 4달러. 그렇죠. 4달러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4달러 이상 안 넘어가는 메뉴를 간단하게 먹고 출근을 하신대요. 3불 90짜리를 먹을까? 3불 40짜리를 먹을까? 3불짜리를 먹을까? 그날의 그 결정은 그 전날의 주식 가격. 이 좀 올랐으면 3불 뭐 80짜리, 90짜리를 드시고 좀 내렸으면 그래 2불 90짜리 먹고 그냥 출근하자라고 하신대요. 자, 그리고 또 미국에 가면 제일 큰 마트가 어딘지 아세요? 월마트. 예, 월마트가 있거든요. 월마트 창업자가 샘 월튼이라는 분이신데 저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부자세요. 네. 근데 이분도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은 그냥 직원복 같은 거 입고 다니셨대요. 이분이 그냥 월마트 매장에 그냥 오시면 그냥 일하는 건 직원이시구나 생각할 정도로 굳이 자기가 나 부자라고 이렇게 표를 안 내고 이렇게 살더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부자들이 이제 올드머니. 네. 자, 부이고 부자들이고 그리고 뉴머니는 뭘까요? 아, 그럼 뉴머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가 봐요. 이렇게 비싼 음식 먹고 좀 부 있는 거 티내고 이런 건가요? IT 또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부자가 된 경우도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주커버그 나 뭐 스포츠면 르브론 제임스 농구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신흥 부자들은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냈으니까 차 내가 살 수 있고 못 살 게 뭐가 있어. 그 보이는 소비 있죠. 영어로는 conspicuous consump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보이는 소비를 좀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올드머니하고 뉴머니의 차이가 좀 약간 그런 편이 있는데 네. 이 루이지 만조니는 그 올드머니 가문의 출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집안이 부동산 부호 집안이면서도 기부도 많이 한 집안이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했는데 아니 이렇게 부잣집 출신 고등학교도 거의 1년에 5천만 원짜리 그 사립학교를 다니고 그것도 수석 졸업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도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짱짱한 사람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도 지금 하와이에 좀 살다가 뭐 서핑 같은 거를 자주 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아주 심각한 뼈를 좀 다치신 모양이에요. 심각한 허리 통증을 많이 겪고 살았대요. 그 치료를 많이 받고 뭔가 좀 삽입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네. 아마 사람들 생각에는 이때 보험 처리나 뭔가 미국의 의료 제도 시스템에 관한 어떤 회의감 어떤 것들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네. 그게 아마 범행 동기가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마니페스토라고 하는데 그 선언서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 선언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증가했지만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미국 국민들이 그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들이 엄청난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계속 학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생충이라는 표현가 있어요. 사실 그 상대가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어서 그럼 살인한 게 아닌 거잖아요. 시스템에 대한 반감이겠죠. 그러면 이 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회사는 어떤 곳이길래 이런 악감정을 품게 됐을까요? 민간 보험회사인데 네. 저 지난번 제가 미국 의료 시스템 영상을 세상정보에서 올렸었는데 저 선진국 중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험 시스템이 없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의료보험을 어떻게 드나? 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민간 의료보험사에서 파는 의료보험을 사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원 가보셨잖아요. 감기도 걸려서. 우리나라는 뭐 병원 치료받고 카운터에 가서 이제 계산 다 되셨습니다. 네. 뭐 10,000원입니다 하고 가면 끝나잖아요. 그쵸. 미국은 그게 아니고 내가 미국 병원에 가가지고 특정 수술을 받았다 이러면 한참 뒤에 내가 살고 있는 주소로 병원비가 1억 나왔습니다. 2억 나왔습니다. 그 청구서가 와요. 네. 그럼 그 청구서가 어디로 가느냐? 내 민간 보험회사. 네. 내가 가입해 있는 민간 보험회사로 가는데 1억이 청구가 됐어요. 민간보험회사로. 그러면 민간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억 다 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입해 있는 보험 규정 약관에 당신이 수술 받았던 치료 받았던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저거는 해당이 안 되고 이거는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기사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84세이신 어머니께서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로부터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무엇이었는지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지요? 청구 거부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라는 거예요.
네. 당신 치료받아서 청구서 왔지만 청구 우리는 거부합니다. 약관에서 우리가 당신 커버해 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당신들은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연방정부, 연준이죠. 연준이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 더 빨리 이 거부 편지들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또는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지 만조니가 지금 영웅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네. 왜냐면 이런 불합리한 어떤 의료 체계를 통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냐면 미국인들이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비 때문이에요. 저도 그 미국에 사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아프면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아프면, 그리고 특히 보험이 일단 있어도 문제인데 청구 거부가 많이 나오니까 보험이 없으면 아프면 그냥 집안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산층이 감소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의료비 때문이에요. 나 또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거의 폐가망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거의 인구수가 거의 8%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3억 5천 되는 인구 중에서 8% 정도 되면 거의 한 2,400만 원, 5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보험이 없는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아프면 병원도 못 갈 거 아니에요? 미국 병원은 당신 지불할 능력 없죠? 그럼 당신 치료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살인 사건을 보고 미국인들의 반응, 국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공감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것들이 떠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성질환이 자기가 있대요. 만성 허리 통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네. 끊임없이 보험회사로부터 거부를 당한대요. 매일 거부당하는 편지를 계속해서 받아보세요. 그리고 청구서를 받았을 때 이 청구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1시간 넘게 전화통화해서 대화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안 그래도 만성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성 만성 질환이 되어버린다라고 누구는 이렇게 남기셨어요. 또 의료비와 약제비만 해도 살기에 너무 벅찹니다. 췌장염 때문에 응급실에 갔는데 보험회사에 9시간 입원했고 치료받은 거에 대한 11만 달러의 청구서를 보냈대요. 11만 달러면 1억 5천이겠죠. 자,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커버를 안 해줘가지고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희생당한 브라이언 톰슨이라는 사람을 경멸할 뿐입니다. 당신이 벌고 있는 수백억의 이 연봉,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면서 얻어낸 것이지요. 당신은 전혀 우리들의 아픔, 고통을 신경 쓰고 살지 않았지요.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당신들의 사기는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브라이언 톰슨, 난 당신이 이런 측면에서 불쌍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자, 미국은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나 미국 젊은이들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너무도 지금 폭등한 부동산, 주택 때문에 좌절을 하고 있고 너무도 비싼 교육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세대들이 누려왔던 어메리칸 드림, 작은 가정을 꾸려서 열심히 맞벌이해서 돈을 벌면 조그만한 나만의 2층 집 주택을 가지면서 자식들 잘 키우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전 세대들이 누렸던 그런 조그만한 어떤 미국인으로서의 꿈을 더 이상 이 젊은 세대는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다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미국 국민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던 그럼 사회적 분노? 이런 게 좀 분출되고 있는 모양새네요.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게 기사를 봤을 때 이 만존이 이 사람이 숨었잖아요. 도주를 했잖아요. 근데 잡히지 않도록 다른 미국 국민들이 이 사람이랑 똑같은 복장을 하고 수사에 혼선을 준다거나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잡혔다고 하는데 그 맥도날드 평점 테러하고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그만큼이나 만지훈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이러면 안 되지만 살인자가 영웅시 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기업이라는 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어마어마하게 큰 보험회사잖아요. 그럼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일 건데 이게 참 애매하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CEO가 또 자기의 연봉을 최고로 많이 받기 위해서 실적을 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실적은 어떻게 나올 거냐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되게 합법적인 방식이겠죠. 근데 합법적으로 보이면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폭력적이죠. 내 아픔에 대한 공격이죠, 이게.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 들고 있어서 수술 받으면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 제한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잘해주겠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의료보험 약관도 얼마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거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시간이나 행정 비용이라는 게 전체 의료비의 20%에서 3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분노가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옳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표출이 됐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사실 살인 사건은 사회적 규범을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에 또 공감하고 이 살인자를 옹호하고 이 살인자를 영웅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게 좀 충격적이면서도 현재 우리에게 좀 던지는 메시지가 강력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기업 입장에서 이게 극대화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의료에 관련된 그쵸. 문제잖아요. 약간 의료 민영화에 약간 폐해가 좀 나타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적정선을 잘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돈만 보니까 또 사람이 안 보이게 되는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측면들을 간과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점점 돼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해요. 저 미국 사회를 보면은, 저도 미국에서 10년을 살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특히나 요즘에 미국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절망감, 부동산 폭등 때문에 열심히 벌어서도 나만의 주택을 또 못 갖고 있지 않을까? 이게 또 한국과 그거는 굉장히 닮아 있네요. 비슷하죠. 이 사람도 젊은이잖아. 26살 이러면. 26살이면 젊은. 이 사람이 한 행위는 나쁘지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공감을 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그나마 그 균형을 잡으려고 많이 타협을 본 그런 시스템 같다라는 생각을 새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너무도 잘 됐습니다. 네. 너무 잘 돼 있고 오히려 이제 보험료를 너무 과다 청구 이런 게 좀 많죠. 네. 그런 게 오히려 많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치료받고 카운터 가서 계산하고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아니면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약 주세요. 약값도 미국이 더 비싸요. 똑같은 약인데도. 며칠 전에 우리가 참 그 대단한 참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경험도 하고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인 거예요. 멋진 국민들, 그리고 맞아요. 더 좋아질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고, 어떤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잘 갖추어져 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또 노력을 하면은 이게 또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또 더 좋은 민주주의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야라고 함께 또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 뉴스만 계속 챙겨보다가 이렇게 교수님을 통해서 미국 소식을 알게 돼서 또 너무 좋았고요.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소식들이 해외에서 들려올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 들고 저희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